안녕하세요. 컴퓨터 시스템 1. 이번 강의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구조, 컴퓨터 하드웨어가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내부에 무슨 이슈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생각하는 기계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전뇌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릭 브레인인 거죠. 컴퓨터가 실제로 생각을 하느냐를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컴퓨터가 하는 일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여기 그림에 표시한 것처럼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기능뿐입니다. 어떤 바깥의 세상으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이고 그걸 처리합니다. 처리 결과를 출력하기도 하고 처리된 결과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즉, 입력, 처리, 저장, 그리고 출력 이 네 가지가 컴퓨터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근데 무엇을 입력받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출력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정보라는 말도 쓰고 데이터라는 말도 씁니다만 정보랑 데이터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은 데이터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로서의 어떤 자료들을 얘기한다면 정보라는 것은 그 데이터에다가 쓸모 있는 해석을 덧입힌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컴퓨터가 하는 일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정보를 입력받고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된 정보를 저장하고 또는 저장된 정보를 꺼내어서 처리하고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 정보를 출력하는 그러한 네 가지의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장치들을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장치를 중앙 처리 장치, 이제 영어로 써 있는 걸 보면은 Central Processing Unit, 약자로는 CPU라고 부릅니다. 이게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요. 입력에 쓰이는 장치를 입력 장치, Input Device라고 부릅니다. 반면 출력에 이용되는 장치를 출력 장치, Output Device라고 부르고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아울러서 I/O, Input, Output, I/O Device라고도 부릅니다. 저장 장치에는 크게 나누면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가 있는데 주기억 장치는 보통 반도체 메모리 소자로 만들어지고요. 보조 기억 장치는 반도체 메모리로도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매체를 이용한 보조 기억 장치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중 네 가지 중에 어느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냐에 따라서 컴퓨터 하드웨어의 분류가 가능한데 분류해 놓은 걸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 기능들의 조합만 가지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컴퓨터가 마치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심지어 바둑을 두어 사람을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실증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긴 했는데 컴퓨터 하드웨어는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도록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시키는 일은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 사진들은 인터넷 어딘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온 사진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흑백 사진은 옛날의 컴퓨터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거입니다. 대충 보면 뭐 한 1960년대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런 컴퓨터는 뭐 저도 본 적 없고 아마도 굉장히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저렇게 뭐 방 하나 정도를 다 차지할 정도로 부피와 크기 그리고 무게가 상당한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정도에 이용되었던 애플 II 개인용 컴퓨터를 나타낸 겁니다. 맨 아래 놓인 것이 키보드도 물론 붙어 있지만 소위 본체라고 하는 컴퓨터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덩어리고요. 그 위에
까만색으로 두 개 놓여 있는 게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요즘은 플로피 디스크 별로 쓰지도 않지만 그 당시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두 개 놓여 있고 그 위에 CRT 모니터가 놓여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로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제품이죠. 맨 오른쪽에 보여진 사진은 저거 애플 아이폰인 것 같은데 뭐 버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저렇게 스마트폰이나 무슨 태블릿 PC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작은 장치가 컴퓨터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습이 서로 굉장히 다른데 맨 왼쪽에 있는 것도 컴퓨터 시스템이고 가운데 있는 것도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 오른쪽에 있는 거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저것도 컴퓨터 시스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습 그리고 크기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리고 성능의 측면에서도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순서는 그렇게 지워지고 크기도 왼쪽에 있는 게 가장 크고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순이지만 처리 성능을 굳이 비교해 본다 그러면 요즘의 스마트폰은 옛날의 컴퓨터를 훨씬 넘는 그런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때가 얼마나 흘렀나요? 뭐 한 5, 60년 정도 흐르면서 굉장히 많이 모습도 달라져 왔고 많은 기술적 발전도 이루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장치의 분류는 계속해서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사진을 보시고, 그리고 사진에 꼭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컴퓨터 시스템이 달라져 오면서 각각 어떤 장치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또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을 분류해 본 겁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제가 또 인터넷에서 슈퍼컴퓨터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 중에 이쁜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소위 우리가 서버 컴퓨터라고 불리는 거, 저런 것들을 랙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서버실 이런 데에 보관하고 뭔가 일을 하도록 하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데스크톱 PC. 불과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면 다 저런 모양의 컴퓨터를 썼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랩톱 컴퓨터, 노트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참 노트북은 도시바였던가 어느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었다고 해요. 데스크톱보다 휴대성이 좋고 또 가볍고 작고 여러모로 편리해가지고 요즘은 이 랩탑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또다시 스마트폰인데 규모가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뭐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저거를 냉각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데에도 비용과 시설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점점점 규모가 작아지는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들을 나열했습니다만 그래도 규모가 많이 다르더라도 여전히 구성 요소들의 입출력 장치,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뭐 이런 것들의 분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일리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한번 선을 이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그냥 말로 분류된 것들이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예시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3가지씩인데 그 3가지가 어떤 것들이 어떤 거랑 어울리면 일리가 있겠는가 하고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처음으로는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든 수십억 원짜리 시스템, 굉장히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시스템의 가격도 굉장히 비싼 이런 컴퓨터도 있을 거고요.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든 수십만 원짜리 시스템, 수억 원이면 뭐 개발비도 뭐 솔찬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의 가격은 수십만 원짜리, 수십만 원이면 요즘 보면은 뭐 랩톱 컴퓨터 한 대 살 정도의 가격이겠네요. 맨 아래에 보면은 수백만 원을 들여서 만든 수백만 원짜리 시스템,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앞서 들었던 예보다 훨씬 작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시스템의 가격은 개발비랑 비슷한 정도, 수백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예들이 각각에 해당하는지를 오른쪽을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방에 가보면 이제 카운터에서 이제 시간도 재고 개수를 해가지고 뭐 요금도 매기고 이런 노래방이나 당구장 같은 데 가면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거는 왼쪽의 3가지 중에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
둘째, 일기예보용 시뮬레이션을 위한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의 가장 큰 용처 중에 하나가 일기예보랍니다.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를테면 100만 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70만 번 비가 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내일의 강수 확률은 70%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보를 한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떤 종류의 시스템에 속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차량용 ABS 제어를 위한 내장형 시스템. 이거는 뭐 이렇게 이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차량을 굉장히 많이 제작하는데 그러면 단가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결과로 나온 컴퓨터 시스템의 생산 단가 또는 판매 가격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응용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의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앞 페이지에 있던 선입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기는 이제 사진을 가지고 또 다양한 응용이 어떤 1. 설계 비용 그리고 2. 생산 원가 결국은 생산 원가가 영향을 미치는 판매 가격의 이해득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것도 물론 다 인터넷에서 얻은 거긴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어떤 버스가 이제 오기로 되어 있고 얼마 있으면 오고 또 요즘은 버스 좌석이 여유로운지 아니면 혼잡한지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저거를 만들 때는 앞에서 얘기한 설계 어떤 다양한 레벨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정도에 해당을 할까요? 아마도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사다가 거기에 내 목적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 군데 깔아야 되므로 그렇게 비싼 하드웨어를 쓰거나 아니면 개발비를 굉장히 많이 들이거나 하지는 또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가운데 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 소위 나사의 컨트롤 센터를 검색을 해가지고 찾은 그림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컴퓨터들이 일단 화면들만 많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무슨 일을 나사에서 정확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굉장히 복잡한 것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런 걸 하나 차리는데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 쓰이는 컴퓨터들 중에 어떤 것들은 상당히 높은 성능 그리고 굉장히 안정성도 좋아야 되고 고장도 덜 나야 되고 또 이게 만약에 무슨 뭐 우주선 발사하는데 갑자기 고장을 일으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신뢰도도 높아야 되고 똑같은 컴퓨터를 두 개, 세 개 놔가지고 어느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괜찮도록 그렇게 설계해야 될 것도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설계 비용과 생산 원가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른쪽에 그 밑에 걸 먼저 볼까요? 랩톱 컴퓨터인데 뭐 사람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죠. 랩톱 컴퓨터 똑같은 기종 만들면 몇 대나 팔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컴퓨터 굉장히 여러 개 만들 거고 이게 시장 경쟁력이 있으려면 가격도 좀 낮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랩탑 컴퓨터도 여러 종류를 만듭니다만 비싼 것부터 싼 거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설계 비용 그리고 하드웨어의 값 그리고 결국은 제품의 판매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위에 있는 그림은 저거 아마 애플 워치인 것 같은데요. 저거 하나 만들면 얼마나 팔릴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대수가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작고 또 그러면서도 사용성은 높아야 되고 혹시 뭐 물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세수하다가 뭐 물이 튄다든가 했을 때 방수 기능도 있어야 되겠고 또 추운데 더운데 먼지 많은데 온갖 곳에 시계를 차고 다닐 텐데 그런 데에서도 고장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거고 그렇다면은 좀 비싸더라도 좋은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게 너무 비싸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생산 원가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 설계한다는 거는 목적에 맞춰서 너무 그냥 무조건 빠르고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싸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컴퓨터만 만드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컴퓨터 시스템 설계하는 데에는 다른 모든 종류의 공학적인 설계 기법에서 그리고 설계에서 논하는 것들이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계 고려 사항들을 잘 조율해 가지고 목적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뭐 소위 말하는 공학이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부드러운 얘기도 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동영상부터는 아까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딱딱한 그리고 당연히 재미없을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는 아까 말했듯이 CPU라고 보통 부르고요. Central Processing Unit을 줄인 겁니다. 주기억 장치는 메모리로 이루어지는데 메모리에는 크게 나누면 읽고 쓰기가 가능한 램이 있고 읽기만 가능하고 쓸 수는 없는 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흔히 스토리지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를 가장 많이 사용했었고 요즘은 천천히 SSD, Solid State Drive가 하드디스크를 좀 대체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다니면서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옵티컬 디스크들, 이를테면 CD-ROM 드라이브 혹은 DVD-ROM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그네틱 테이프. 테이프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됐지만 요즘은 그다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어느 분야에서는 마그네틱 테이프, 자기 테이프를 보조 기억 장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출력 장치는 우리가 흔히 보통 눈에 보이는 사람이랑 뭔가 상호작용이 있는 장치들은 다 I/O 디바이스들이에요. 키보드, 마우스, 디스플레이, 프린터, 네트워크. 하여간 우리 눈에 보이거나 뭔가 사람이 손으로 만지게 되거나 하는 장치들은 보통 다 입출력 장치들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 각각에서 어떤 과학적인 그리고 공학적인 요소들이 있었는지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의 내부는 과연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